네, 현재 시간 오후 3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 3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마감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 봐야 될지 엠뱅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또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셔야 될 텐데요. 일단 이수입지수 오늘도 또 급등을 하면서 어머, 매수한 이후 장중에 98%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또 큰 수익이 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100% 가까운 수익이잖아요. 네. 한번 다시 리뷰해보고 오늘의 새로운 종목도 공개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고수익 종목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이 아니라.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좀 신경 써가지고 많이 이런 종목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고요. 이수엣지수 드디어 큰 사고를 쳐버렸네요. 우리 마감에 산다 시청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98% 지금 현재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일단 챙기고 내일 이제 150%까지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큰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수엣지수 한번 월봉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최고점이 35,000원이에요. 이제 이주 표준 항암제 관련해서 기술 수출이 제가 그걸 강조했었는데 코로나19 러시아 백신과 연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녹십자가 백신 이탁 생산하면서 꽤 많이 갔죠. 한 5배, 6배.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2배 이상은 갈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한 7,000원대에서 사실은 2010년 동안, 한 12년 동안 홍보를 12년 동안 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가게 되면 강하게 가겠죠. 총 고점이 지금 1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오늘 상한가니까 내일 16,000원을 가볍게 점프해버린다. 매집이 잘 돼가지고 가볍게 점프해버린다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26,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6,000원도 고점이 아니에요. 최고점이 35,000원이니까요. 내일 아마 리뷰를 제가 할 건데 16,000원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2만원대까지 안착해 줄 건지 우리가 같이 이제 리뷰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그냥 편안하게 최저가에 잡았으니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크게 키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설 연휴 되기 전에 제가 종목 하나 선물 하나 드렸었죠. 설 되기 전에 제가 노토스를 이제 한번 제가 편입을 했었는데 노토스는 이것도 제약이나 또 바이오 쪽인데 실적 내는 겁니다. 저는 실적 안 낸 거 그런 거 안 가지고 나와요. 지금 현재 26,750원에서 8% 정도 수익을 달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욕심 좀 부려봅시다. 35,000원이 고점이니까 아직 거래량 터지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오르면 급등하게 되면 비중 줄이고 조정이 주면 비중 늘리는 전략으로 한번 35,000원까지 욕심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외인들 매수들 좋고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 하나 좀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실적도 좋고 자동차 종목 하나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평가되어 있는 오스템을 한번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오스템이요. 031510이에요. 오스템이고요. 키워드가 한 이 회사 보니까 이번에 흑자 전환했네요. 자동차주들 되게 많이 갔었잖아요. 현대차도 한 서너 대 갔었는데 안 간 종목이 이게 오스템 종목 보니까 이게 안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부품주고 이 회사가 GM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예요. GM. 그죠? 제너럴 모터스 GM인데 글로벌 GM하고 한국 GM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GM의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오스템이 크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할 건지 궁금한데 최근에 GM이 제너럴 모터스 GM이 전기차에 5년간 30조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앞으로 청사진을 내놨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자동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따라잡겠다고 지금 이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인데 사실 제너럴 모터스는 지금 테슬라 거의 한 100조 정도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GM에 관련된 이 오스템이 이제 GM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을. 그래서 아마 거기에 GM이 전기차의 비중을 앞으로 4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가격도 한 60% 정도로 낮추고요. 이 바라 CEO가 이 전기차의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CEO가 분사 가능성도 상당히 이제 시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오스템 이 회사에다 납품하니까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스템이라는 회사는 샤시, 자동차 샤시, 바디, 힐 있죠. 바퀴, 힐 그리고 시트, 세라믹
자동차에 관한 모든 부분을 공급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GM에서 이 회사 걸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로 잘 나왔냐면 지금 31년 된 회사인데 전년 동기 대비 아직 4분기 안 나왔으니까 3분기 한 32억에서 41억 정도. 그래도 30%씩 순이익은 증가했다. 근데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영업이익이 400%가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한 6억에서 3분기 때 얼마가 나왔냐면 32억. 그죠? 한 4배 정도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스템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지금 시총이 오스템 같은 경우는 942억밖에 안 돼요. 지금 시총이. 근데 현금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면요. 현금을 보니까 363억 7천만 원인데 시총 대비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이게 아주 풍부한 유동자산도 가지고 있다. 현금 많고 이번에 실적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친환경 관련 종목이니까 이번에 PBR이 아마 1 이하인 종목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오스템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격 전략인데 목표가를 제가 한 두 번을 좀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한 4,000원 정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3,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게 이 회사가 자이사 칸세라를 이 회사를 지금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 친환경 자동차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손절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보시면서 접수가 되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지금 방송에서도 리뷰하시다시피 제가 이수앱지수 지금 현재 2연상 97%에 거의 100%에 가까운 고금 수익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회원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4시 50분에 제2의 이수앱지수를 제가 또 그런 정보를 공개할 테니까요. 차 2034로 박진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무료 방송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업로드해놨으니까 4시 50분에 무료 방송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앱지수의 그 상승세, 또 수익률 100% 가까운 수익률 다시 한번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분과 함께는 장 마감까지 시장의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부장, 정태근 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태근 팀장님, 오늘 마감에 살 종목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저가 네. 중소형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공기압축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기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압축 공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장 설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과 연관된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좀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게 되면은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동력원에 대해서 동력원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 스마트 공장 보급이란지 확산 사업 지원 계획이 있는데 일단은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공기 압축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과 좀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이유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장중 16%가량 급등이 있었지만은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4.8%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4.8%가량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물론 이런 종목 외에도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겠지만은 뭐 한신기계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신기계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신도리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변동성이 좀 괜찮았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 또 놓치기는 솔직히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그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주 수요일날 저 가격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작년 10월달부터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1,750원대를 지금 거래량을 동반시키게 되면서 수요일날 돌파가 됐고 오늘도 상승 좀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종목은 신고가 패턴으로 한번 따라 붙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종가 관심 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1,830원 이하로 좀 설정을 했고요. 일단 현재 1,845원인데 일단은 1,83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그래도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830원에 일단 매수가 유지를 하고 목표가는 일단 2,000원, 손절가는 1,78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극의 목표 주가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80원이고요. 이동훈 부장님은 어떤 종목군들 보고 계세요? 오늘 뭐 말씀드릴 업종들은 이제 소비 유통 업종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소비 합니다. 유통주요? 이미 뭐 네. 쿠팡이 오늘 그 새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큰 재료가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뭐 오늘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재평가의 가능성, 이제 그 업종에 있는 업종군들이 이제 그 쿠팡이 뉴욕 증시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 굉장히 그 기대 이상의 그런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리레이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그 단기적인 재료도 재료지만은 중요한 재료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는 역시 이제 그 이런 그 소비 성향들이 확실히 좀 이제 그 나아질 것이라는 이제 확실히 호전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이제 설 명절만 하더라도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보복 소비의 그 어떤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매출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이제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기저효과라든가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뭔가 명품 소비라든가 뭔가 고가의 제품들에 대한 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그 전환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역시 이제 지금 어떤 시장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부분에서 있어서도 뭐 작년에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소비 유통 업종엔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쿠팡 이슈 가지고 조금 이제 테마성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좀 대형 유통 플랫폼이라든가 또 이제 유통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 유통업종 꼽아 주셨습니다.